이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을. 그냥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론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서 작전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투는 실제 나가서 다다다다 총을 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가발 가지고 아니 사람 머리에 매 만지는 거. 그게 이제 실질적인 내가 하는 액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액션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죠. 올림머리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올림머리는 첫 번째 헤어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가 헤어의 전문가면 헤어에 관한 것은 뭐 손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박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헤어 박식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가져야겠죠. 또 올림머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특별한 날 하는 게 올림머리잖아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슬프고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올림머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커트만 하는 고객도 펌만 하는 고객도 언젠가는 머리를 올려야 될 건데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서 고객은 나를 믿고 꾸준하게 내 샵을 이용해 주시는데 어느 날 올림머리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동안에 나를 믿고 찾아와 주신 그 고객에 대한 저는 배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머리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올림머리는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올림머리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미용에 대한 애정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영업 행위를 미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에서부터 그 명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안 되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면 올림머리는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면 다 이루어지듯이 스스로가 이 올림머리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궁지에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넣음으로 해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는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올림머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고객과의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림머리는 또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거는 게 또 교육 성과, 올림머리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림머리는 단순하게 고객 머리를 올려주고 이런 차원이 틀립니다. 올림머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차원을 달리합니다. 내 머리에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 인터스텔라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4차원 이상의 그런 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상상을 과학과 나름의 예술을 더해서 만든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이 상상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감독은 몇 년간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전체 우주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더했을 때 그 가치가 더해진다는 걸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머리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리고 올림머리에 대해서 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어떤 디자인 구상 능력 그리고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성을 나타내는 게 예술이죠. 그래서 이제 미용에서도 가장 그 감성적인 부분이 큰 부분이 이제 업스타일이고 또한 그런 능력들이 다른 매뉴얼에도 그대로 파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머리를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예쁘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체형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아름다움에서 기본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걸 갖추지 못한 거. 나의 신체가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또 안쓰러운 일이지만 내 팔이 하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름다운 신체는 아니죠. 안쓰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걸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손가락이 이게 5개를 우리는 갖춰야 되죠. 근데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 이것 또한 아름답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본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존재해야 될 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해진 거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형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머리가 안 예쁘다 그러면 결국은 형이 예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만 어부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결국 기만 어부타를 통해서 나는 이걸 참 잘 배웠다. 그러면 삥꽂기, 빼꼼 넣기, 빗질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형이 아니에요. 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듣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를 보다 명확하게 내 감성에서 묻어나도록 젖어야 돼요. 그리고 내 걸로 이게 완전히 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방법적이고 애워서 표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림머리는. 쉽게 하면 성격과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 성격으로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성격적으로는 그걸 표현 잘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안 돼요. 내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올림머리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의식하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용을 쭉 해오면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쭉 하다 보면 나의 틀로 자리를 하죠. 어차피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만이 생각하는 그 형, 그런 거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순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는 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의 어떤 기본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만이 얘기하는 그 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머리에 있어서의 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형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체형이 다 틀린가요? 그러니까 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섞어놓으면 분별할 수 없을 때 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에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형이 있죠. 그렇죠? 비행기는 제가 그림이 서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 비행기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비행기라고 할 거예요. 비행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자동차. 어떻게 자동차라고 올라왔었어요? 자, 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딱 보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얘는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느낌을 들죠. 똑같은 공도. 얘는 땅 위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형을 이해하니까 그 고유의 그 성질을 알게 되고 그 성질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무 배경이 없는 데에서도 그 공간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림머리 스타일의 형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면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디자인. 우리 선생님이 입고 있는 바지나 내가 입는 바지는 형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형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내 바지가랑이는 2개인데 예를 들어 다른 바지가랑이는 3개다. 그럼 형이 달라지죠? 그러면 바지가 아닌 거예요. 자, 올림머리 형은 왜 똑같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바지가랑이가 2개여야 되죠? 다리가 2개니까. 그렇죠. 다리가 2개니까 가랭이가 2개니까. 그러면 왜 헤어스타일은 똑같아야 되느냐? 똑같냐? 라고 얘기한다면 두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지가 이 다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상 가랭이는 2개여야 돼요.
헤어라고 하는 것은 두상을 벗어난다 그러면 스타일이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져요. 만약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엉덩이에 나 있다. 그럼 전혀 그 스타일링하는 형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카락은 이 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상의 관점에서의 형은 어떻게 그런 감성적으로 그런 연출 감각을 갖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치는 자연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기만이 형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감성적으로 가슴 깊숙이 나의 피와 같이 이게 흘러야 되는 볼륨에 대한 감각에 대한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함으로 해서 감각 컨트롤의 기본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커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롱 머리입니다. 미디움 머리입니다. 숏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선생님과 저하고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뭘까요? 감각적으로 똑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 그 마음을 똑같이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극장에서 똑같은 영화를 봐도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 저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상시 의식을 하지 않지만 분명